지난달 19일 한 건물에서 10대 여고생이 추락했습니다. 있었는데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대구 시내 어느 병원에서도 환자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다 치료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네, 풀베드라고 하고 나머지 또 환자실 6베드, 풀베드 다 같이 있었고. 2시간 넘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최종 치료 병원이 비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든 우리 사회가 책임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응급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이 환자가 숨지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런 응급 환자 재이송 사례는 지난해에만 6,800건이 넘었는데요. 이번에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여고생이 골든타임을 놓쳐 희생됐습니다. 이 여고생을 실은 구급차는 7개 병원을 전전했다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가 어떠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대책은 없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취재진은 여고생 추락 사건이 발생한 대구의 한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4층 높이였습니다. 원래 그럼 낮이고 밤이고 여기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이에요? 이 건물 자체 올라올 사람이 없지. 내한테 안 올라오면 올라올 사람이 없어. 사건 당시 119 구급차는 신고를 받고 4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지난주 일요일 날 여기 앞에 구급차 혹시 안 왔었어요? 낮에? 못 들으셨어요? 얼른 바로 옆에 안에 들어왔죠. 그 앞에 그곳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119 구급대 관계자에게 구조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여고생은 출혈은 없었지만 떨어질 때 충격으로 머리와 발목이 부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두부 부종, 좌측 후두부 부종, 피는 뭐 안쪽에서 났는지는 모르고 하여튼 이렇게 부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다리에 발목 쪽에 좀 통증과 부종이 있었을 뿐입니다. 크게 뭐 외상이 많이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봤을 때. 구조 당시 여고생은 의식도 있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걱정은 없다고 추정만 했을 뿐이지 그러지는 아무도 모르고 본인도 기억을 못하고 의식이 없었어요? 있었는데 본인이 너 왜 여기 누워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구급대원들은 처음 환자를 사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고생은 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것일까? 환자를 못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살을 몇 번 시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멘트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좀 이 정신적인 그 부분 치료와 외상 치료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병원이니까 3차 병원 큰 데 가서 정신과 병동도 있고 외상도 치료할 수 있는 데를 보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보내드린 거죠. 더군다나 당시 그 환자 상태는 위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명료하고 뭐 신경학적 소견이 당시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네. 그러자 다시 119 구급대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도 여고생은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풀베드를 했습니다. 네. 오토바이 사고로 완전 출혈이 엄청 심하고 하는 분이 있었고 한 분은 차에서 어느 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10m에서 추락사가 헬기로 이송 오니까 대기하고 있으세요 해가지고 알겠다 콜 해가지고 한 명이 대기하고 있는 나머지 의료진이 없는 거예요. 구급대는 더 이상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대학병원마다 전화를 걸어 환자를 받아줄 수 있는지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병원 앞에 주차장에서 환자를 태운 채로 전체 병원 다 섭외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전화 연락을 병원 전화했고 병원 다 수용 여부 확인했으나 안 된다 했었고 결국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한 구급대는 또 다른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6번째 병원이었습니다. 이미 여고생이 구조된 지 1시간 반가량 지난 때였습니다. 다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2차 병원이라도 한번 알아보자. 급하니까 전화 다 돌리고 그래서 2차 병원 한번 다시 거기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병원에 연락을 했던 거고 연락하니까 일단 오긴 오되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우리가 갔어요. 구급대 관계자는 그 여고생이 이곳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16시 27분 거기 갔더니 그 당시에도 환자는 의식도 있고 대화도 다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환자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데 우리 병원 정신과가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돌아 나왔고. 구급대 말이 사실일까? 구급대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6번째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받아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대학병원으로 보낸 거죠. 왜요? 아니 내부종이 심하고 여기서 부여하는데 당연히 대학병원 가서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죠. 저희들은 유일하게 환자 상태를 보고 언급을 해주죠 오니까. 그러니까 뼈 부러진 게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내부종이 우선이에요.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면서 병원 관계자는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뭐 정신과 병원에 가라 그랬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기 경찰서나 아니면 그 합동조사관에서 하는 거지. 결국 구급대가 7번째 병원으로 가서 환자를 병원에 인계했습니다. 그런데 인계하던 도중 심정지가 왔다고 합니다. 병원에 16시 27분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을 해서 다시 이제 갔는데 이제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환자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환자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심정지가 와서 우리 구급대원하고 막 같이 의료진하고 같이 CPR하고. 다급한 구급대는 앞서 이송에 실패했던 한 대학병원으로 다시 향했지만 결국 여고생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도착이 16시 54분입니다. 거의 뭐 2시간 50분, 48분 뭐 이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사망까지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죠. 없는데 이제 이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경찰도 현재 구급대와 병원 등에 과실이 있는지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한 곳도 있고 일단 들른 곳이 5곳입니다. 더 이상 뭐 수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대구시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조사단을 꾸려 병원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당시에 상황 있잖아요. 예. 그 상황을 이제 사실 확인하는 정도에서 일단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 실제로 다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 아직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구급차 뺑뺑이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구급대가 환자를 바로 병원에 보내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이유 가운데 전문의 부재가 31.4%로 가장 많았습니다. 병상 부족이 21%로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구 사건에서 여고생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대학병원을 못 보내는 이유 2가지가 해당 전문의가 수술 중이다. 아니면 해당 중환자실이 없다. 이 2가지가 대표적인데 그런 자원들이 맨날 꽉 차 있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환자 상태에 상관없이 응급실에 환자가 많이 몰리는 이유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냥 너도 나도 대학병원 가고 치료를 하는 거고 들어 누우면 그다음에 대학병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 다행히 퇴원해도 되는 거면 2-3시간 만에 퇴원하겠지만 그 환자들 때문에 응급실도 꽉 차고 진짜 대학병원 봐야 되는 환자만 갔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급차로 분주한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취재진이 만난 한 사설 구급차 운전사는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고 온 탓에 환자가 응급실에 못 들어가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도 지금 이야기를 안 된 거 가지고 지금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 못 받아줘서 지금. 네,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차에서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니까. 그냥 보호자는 이제 밀고 들어가려고 왔는데 그냥 이제 그냥 놔두는 게 그냥 이제 한번 있어봐라. 의사들은 오지 말 텐데 왜 왔노? 이 운전사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옮겨 다니는 일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제 교수님이 없어가지고 진료 안 된다 해가지고 거부되면 또 다른 병원으로 가고 뭐 또 병상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 해서 다른 병원 가고 그런 것도 가끔씩 있어요. 실제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 취재진을 만난 김성주 씨. 그는 한 의료시민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식도암 환자인 그도 응급실을 전전한 위급한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집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제가 쓰러진 거죠. 쓰러졌는데 집 앞에 있는 병원급 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거절당한 거죠. 처음 찾아간 병원 응급실에서 평소에 치료를 받고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셨어요? 거기 가도 제가 몸에서 백혈구가 뭔가 막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면 호중구가 거의 바닥칩니다. 김 씨는 대구 여고생 사건에 대해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 시스템과 병실을 확보하고 그걸 병원에다가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것들을 보상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의료기관에 대한 페널티나 조사나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시스템 안에서 의료기관을 가갖고 무슨 조사를 하고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까? 아무 대책 없습니다. 또 이래 또 반복될 겁니다. 서울대 병원 같은 곳은 중환자가 구급차 뺑뺑이 중에 사망하는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급차보다 1.5배 큰 일명 달리는 중환자실이라는 특수 구급차를 넉 대 운영 중입니다. 환자 심전도 리듬이랑 혈압이랑 산소 포화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이 달려 있고 저희 이산화탄소도 측정이 가능하고 이걸로 이제 심정지가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제세동도 같이 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일반 구급차에 비해서 높이도 높고 이 넓이도 넓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양쪽으로 앉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일반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는 그냥 여기 한쪽이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냥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앉아서만 처치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 병원으로 확대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는 수익이 안 나요. 이거는 수익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냥 10억이 이를테면 병상을 10억만큼 투자를 하면 얻는 그 이득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없어요. 그 환자에게 이송료를 받기는 하거든요. 중환자 병상을 늘릴수록 병원의 손실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의사가 몇 시간을 받는지가 수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검사 비용이에요. 주사 한 대, CT 몇 개, 이게 수가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보기 위해서 의사가 몇 시간 동안 받는지, 간호사가 환자 한 명을 보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이 환자 옆에만 붙어 있었는지는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게 다 비용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환자실을 보면 볼수록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병원들도 중환자실을 많이 운용할 요인이 없어요. 중환자실이라는 공간은 되게 많은 의료자원을 다 투입해가지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10개 병상에 간호사 1명이 배치될 거를 중환자실은 2개, 3개, 이 병상에 간호사 1명이 배치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코로나 유행기 때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병상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병원이 자발적으로 병상 공급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중증병사 보는 병원에 자원을 투여하겠다. 수가를 10배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경기도권에 있는 14개 종합병원들이 죄다 자기가 나서서 코로나 중증병상 보겠다고 늘리고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투여를 안 해서예요. 대구 사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3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구급차 이송 단계에서 환자 상태에 맞는 규모의 병원 응급실로 안내해 대형 병원 응급실이 붐비는 것을 막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중증 응급 의료센터를 현재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단체 연합회는
현재 도입돼 있는 응급 의료 시스템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정부 공유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게 100% 실시간 할 수는 없는 게 뭐 사람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뭐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만 보고 이제 뭐 이송하기도 하지만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판이 다 정확하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 일일이 다 전화를 하는 게 현재 관행이거든요. 실제로 정부 내에서도 이번 방안들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범 사업을 거치고 완전하게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단기 보완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병원 7곳을 전전하다가 숨진 10대 여고생 사망 사건. 전문가와 의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잘 안 받았고 누가 제대로 못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최종 치료 병원이 비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든 우리 사회가 책임인 거예요. 이분이 왜 죽었지? 그 7 병원에 전화 어떻게 받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든 전화를 했을 경우 그 환자가 들어가서 바로 치료받고 입원되고 그리고 지금 정도는 수술실 회복실에서 나와서 부모님하고 손잡고 다시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하는 게 맞다고. 119 구급대의 이송 환자는 매년 약 183만 명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4,900명이 넘는 환자가 119 구급차를 타는 겁니다. 이들이 적기에 치료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항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대책 발표 이후 여당은 이번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정부가 제대로 된 응급 의료 체계를 마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7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it this button and all of a sudden 80% of the cranes in the United States ports go out. 대부분 다 그냥 다 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In Shanghai, you can monitor all the cranes and help them solve the problem. 카메라도 그냥 간단한 거는 보여요. 저희가 작업 지시하는 것까지도 중국이 원격 조정을 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사태는 심각해지죠.